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중구 명동 건설회사 다니시는 55세 남자분 소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왼 어깨 오십견이 발생하셨고요. 3달 전부터 오른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에 갔더니 다시 오십견 판정을 받으신 환자분입니다. 치료 후기 먼저 소개드리면, 이번에도 오십견 치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치료도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우와는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병원이요. 이런 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십견 원인을 살펴보면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퇴행성 변화, 나이 들면서 관절 기능이 노화되겠죠. 그러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갑상선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파킨슨이나 중풍, 갱년기와 발생해도 많이 발생하고요, 장기간의 입원이나 수술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관절이 굳으면서 오십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나 유방암, 깁스를 오래 하고 나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깁스로 생긴 오십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뭐냐면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얼음장처럼 딱 굳어 있어요. 그런 게 일반적인 오십견 환자보다 훨씬 더 심한 게 특징입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요, 한쪽 어깨 오십견이 발생하면 다른 어깨 오십견이 발생할 확률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는데 환자분은 3년 전에 왼쪽 어깨 오십견이 발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어깨에 오십견이 발생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에 오십견이 발생하면 다른 쪽 어깨에도 오십견이 발생 확률이 30~40% 정도 되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예를 들어 한쪽 어깨 오십견 치료한 중간에도 오십견이 다른 어깨에 생기기도 하세요. 그렇게 양쪽 어깨에 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상태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업 특성상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겁거나 힘쓴 일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절의 퇴행성 노화라든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동작을 확인하지 않는다. 오십견 환자 중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이 동작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그 동작이 일어나자마자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픈 동작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어깨에 또 2차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동작을 반복하기보다는 안 되는 동작을 도움이 되는 그 스트레칭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이 안 돼요, 저 동작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한다. 첫 번째 이어진 내용인데요.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해야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뭐 하니까 하기보다는 어떤 증상, 외전이나 내외전이나 외전에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을 해야지 환자분이 안 되는 동작의 개선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아픈 어깨 아이스백을 한다. 통증과 저림엔 아이스백이 빠르고요, 혈액순환 목적일 땐 핫팩이 빠릅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은 기상 후 2~3시간 지나서 한다. 잠을 자면서 어깨를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근육도 아직 좀 뻑뻑하겠죠. 그런데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막 돌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더욱더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2~3시간 지나서 관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서부터 스트레칭을 하는데,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가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좋아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를 3:7의 비율로 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보통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을 특정 시간에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한다. 일부 환자 중에서는 오십견 빨리 낫겠다고 해서 막 스트레칭 1시간, 2시간씩 막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더 고생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5분, 10분씩 나누어서 자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오십견이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의 원인이 된다. 오십견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 이 정도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십견 알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십견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치료 적극적으로 해야 효과가 빨라지죠. 본인 스스로 케어하시다 보면 어느새 방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남게 돼요. 오십견은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반드시 사라져요. 하지만 결국 가동 범위 제한이 나면서 불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끝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재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과음하지 않는다. 오십견은 관절광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가동 범위 제한이 생겼는데 거기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겠죠. 치료하는 동안은 가급적 과음이라든가 술을 좀 금주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8번째,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니, 가동 범위도 잘 나오지 않고 어깨가 아픈데 이때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고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좀 팔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기 좋습니다. 환자에 적용한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2번, 손상된 원기를 끌어올려 관절낭의 기능을 회복하고 3번,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주변 조직을 정상화시키며 4번,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면서 오십견 재발을 막고 5번, 주의사항을 실천하면서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을 실천하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환이 어깨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에게 적용한 치료 방법에서 꼭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의사항이에요. 이 오십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오십견을 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오셨을 때도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고 주의사항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뭐 전달할 필요도 없었고 환자도 승인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오십견 환자들이 범하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강조했지만 아픈 동작을 자꾸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굳은 관절 상태에서 아픈 동작을 자꾸 하게 되면 2차적인 손상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통증도 심해져요. 그래서 치료기간 내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동작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 무겁거나 힘쓰는 걸 좀 주의하시면서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십견을 좀 심하게 알 수 있어요. 관절낭의 염증이 심해지니까 이런 근육의 염증과 좀 달라요. 그래서 고통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자리가 혹시 많더라도 그 양이나 횟수를 과감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3년 전에 왼 어깨가 아파서 오십견으로 견우환 치료를 한번 하셨고 또 오른 어깨가 아파서 견우환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치료 원칙이나 어떻게 치료되는 스케줄 잘 알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보통 한쪽 어깨가 아프면 다른 쪽 어깨에 왔을 때 훨씬 더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십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치료에 도전하셔야 새로운 결과도 얻기 마련입니다. 좋은 분 만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